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마음이 쫓아가지는 못하거나 낯설거나 세밀한 부분, 어떤 뉘앙스, 그 상황이 주는 분위기라든가 그 상황이 실제 어떤 일로 인해서 일어나고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지 등등의 생각들이 마음속에 잘 그려지지 않는 거예요. 문학 작품을 같이 읽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집에 있는 책 중에서 하나를 골랐습니다. 버지니아 울프의 자기만의 방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특별히 이 책을 선택했던 이유가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정말 그냥 하나 나와 있길래 하나 붙잡아 봤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어가면서 어떤 식으로 읽어야 할지 그런 생각을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제목이 있고 버지니아 울프라는 사람이 있고 서문이 있고 뭐 필요하죠. 도움이 됩니다. 작가에 대해서 보고 작가가 어떤 생을 살았으며 어떤 경향의 작품을 썼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인데요. 근데 이제 이걸 읽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들하고 연결지어서 생각한다든지 읽으면서 이 작가의 이야기가 좀 여러분이 뭔가를 읽고 이해하는데 힌트를 주지 않는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는다면 굳이 볼 필요는 없어요. 물론 정말 이렇게 표지만 보고 이게 뭐지?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여기서 오는 어떤 이미지 같은 게 있으니까요. 저도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때는 연극 포스터가 곳곳에 붙어 있었어요. 우연히 본 그 포스터가 연극의 어떤 장면을 해준 게 아니라 정말 간단한 어떤 카툰 같은 한 컷이었는데 완전히 거기에 빠져들어서 난 저 연극을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때 보게 된 연극을 통해서 이후에도 연극을 계속 좋아하게 됐었어요. 자, 어떤 계기든 여러분이 읽게 되었다면 한번 첫 발을 내디디고 그게 여러분에게 뭔가를 강렬한 인상 또는 그 다음 문장을 또 읽게 만드는 게 있다면 계속 읽어 나갈 수 있겠죠. 그런데 본인이 원하는 게 아니라서 또는 본인에게 기대했던 또는 뭔가 이렇게 인상적인 건 뭔가를 주지 않는다면 그냥 다른 책을 읽으면 됩니다. 뭐 제목을 보고 서두를 보고 목차를 보고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문학 작품이니까 목차는 없겠지만 작가라든가 앞에 서문 같은 걸 봤는데 그게 읽기가 어려서 오히려 흥미를 반감시키거나 그러면 좋은 접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뜻없이 또는 읽고 싶어서 읽는 그러면서 정말 독서를 즐기는 독서, 문학을 즐기는 독서라면 이 책은 또는 이 작가는 이러이러한 사람이니까 내가 거기서 뭘 얻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책에 접근하는 게 오히려 부자연스럽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저도 일단 길을 지나가다가 어떤 음악 소리가 들려서 이거 뭐지? 또는 지나가다가 뭐 빵 냄새가 좋았다든지 먹고 싶은 생각이 드는 어떤 음식을 보고서 저희 가서 먹어보자 이렇게 한 것처럼 그냥 어떤 식으로든 접해보고 읽고 싶으면 읽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면서 이 책을 한번 읽어보는 동기가 생긴다든지 또는 버지니아 울프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야? 이름이 울프네? 뭐 그런 거 이런 여러 가지 생각으로 여러분이 시작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1장이에요. 1장. 당신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 거지 정답을 맞추는 게 아니잖아요. 당신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당신? 저 말입니까? 독자한테 작가가 얘기하는 것 이런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여기 당신이니까 말하는 사람만 나왔는데 사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이 당신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당신이라고 스스로 부른 그 사람에게 너는 이런 말을 할지도 몰라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부탁한 것은 여성과 픽션에 대해 강연해 달라는 것이지 않았나요? 자, 인칭이 바뀌고 당신 우리 하는데 이거 관계를 이 상황을 한번 그려봐야 되죠. 당신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사실 여기서 목적어 또는 누구한테 말하는지가 빠져있죠. 우리가 부탁한 것은 여성과 픽션에 대해 강연해 달라는 것이지 않았나요?
여기서 알게 되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이 잘 안 만들어졌을 수도 있다는 거죠. 굉장히 기초적인 것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당신이라고 지칭된 어떤 A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A가 말하기를 내가가 아니라 우리라고 하죠. 그러니까 A를 비롯한 누군가가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탁한 것은 여성과 픽션에 대해 강연해달라는 것이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A와 함께하는 그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우리는 예전에 당신한테 여성과 픽션에 대해서 강연해달라고 했었는데 그거 안 왔나요? 이 말은 언제 합니까? 이런 요청에 부합되지 않는, 즉 맞지 않는 뭔가를 했거나 안 하고 있거나, 만약에 며칠까지 해달라고 하지 않았나요? 그럼 그걸 안 한 거죠. 근데 여성과 픽션에 대해 강연해달라는 것이지 않았나요? 라고 그 주제를, 강연의 주제를 얘기한 거 보니까 엉뚱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이게 자기만의 방이라는 문제와 무슨 관련이 있나요? 그러면 또 엮어야 되죠. 자기만의 방이라는 문제와 무슨 관련이 있나요? 자기만의 방이 뭐지? 하고 바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앞에서 여성과 픽션에 대해 강연해달라고 했었는데 도대체 이게는 말하자면 여성과 픽션이라는 그 주제인 거죠. 그것과 자기만의 방이 관련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자기만의 방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 책 제목이기도 한데 자기만의 방이라는 것을 가지고서 강연을 하려고 했나 봐요. 그러니까 여성과 픽션에 대해서 요청을 한 사람들이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죠. 이제 내가 해명할 차례군요. 아, 내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내가가 그 당신이라고 지목한 그 사람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던 거군요. 그러니까 이 나가 바로 여성과 픽션에 대한 강연을 해달라고 요청을 받았었는데 자기만의 방이라는 것에 대해서 쓰려고 했었나 봐요. 또는 강연하거나 이미 강연을 했거나 강연하기 전인가? 그러니까 자기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상대방에서 아니 이게 무슨 상관이야. 자, 그랬더니 그럼 왜 그렇게 했는지 이제 자기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상황에 대한 이해가 바르게 되어 갔는지 그걸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어렸을 때 읽는 소설들은 그냥 읽어가면서 놓치는 게 많아도 별로 문제가 안 됐거든요. 이미 알고 있다라든지 그게 어떤 행동을 했다든지 이런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겉으로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주로 다루니까 별로 어렵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거는 뭔가 좀 복잡한 상황, 그리고 그 상황에서 이 사람이 그냥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이 뭔가를 의미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잘 마음이 쫓아가지는 못하거나 낯설거나 또 그런 세밀한 부분, 어떤 뉘앙스, 그 상황이 주는 분위기라든가 그 상황이 실제 어떤 일로 인해서 일어나고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지 뭐 등등의 생각들이 마음속에 좀 잘 그려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런 그려지지 않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의 하나가 바로 여기서 뭐라고 써 있는지들을 일단 분명하게 읽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그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한 것들이 너무 쉽거나 별로 본인에게는 문제가 안 됐던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자신의 문제와 자신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분들한테는 내가 저게 안 되는 거였구나 하고 굉장히 놀랍게 생각을 해요. 자, 사실 같이 책을 읽는 것과 제가 책 읽는 법을 알려드리거나 자신의 문제를 찾아내는 것들이 좀 섞여 있네요. 그냥 한번 지금처럼 이 영상이 좀 내가 갖고 있는 문해력과 관련된 부분이 되게 나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다 이렇게 느껴지면 계속 보시는 거죠. 안 그러면 이 영상 끝까지 안 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강둑에 앉아 여성과 픽션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뜻하는지 곰곰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곰곰이 생각하다 어떤 생각이 들어서 자기만의 방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처음에 요청을 받았던 여성과 픽션에 대해서 이런 강연을 하면 되겠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게 그것을 위한, 그 주제를 위한 적절한 강연이 된다. 이런 생각을 도달했겠죠. 자, 그러니까 아마 이 생각, 여성과 픽션의 단어가 무엇을 뜻하는지 궁금한, 단어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하면서부터 출발을 했나 보네요. 여성과 픽션이라는 페니 버니에 관하여 몇 마디 할 수도 있겠고, 페니 버니가 뭐죠? 2번이라고 써 있는데 찾아가서 보면 좋겠는데 좀 귀찮아요. 그러니까 여성과 픽션이라는 것에 해당될 만한 뭔가가 있나 보네요. 이게 사람 이름인지 별명인지 아니면 어떤 상점 이름인지 전혀 알 수가 없는데 아마 찾아가 보면 뒤를 가서 미주라고 하죠. 끝에 있는 주. 각주는 이제 요 밑에 있는 거고요. 바로 요 밑에 있는 거. 그걸 각주라고 하고, 이런 거는 이제 뒤에, 여기 없는 거 보니까 미주입니다. 이 챕터 맨 뒤나 아니면 책 맨 뒤에 가면 있을 거예요. 볼까요? 네, 있네요. 네. 본 김에 봅시다. 2번이네요. 페니 버니, 레이디 버니. 사람 이름이네요. 제인 오스틴에게 영향을 끼친 그러한 소설가입니다. 여성과 픽션이라면 페니 버니에 관하여 몇 마디 할 수 있겠고, 왠지 이 사람이 여성과 픽션이라는 것에 관련된 주장을 했거나 작품을 썼거나 또는 이 사람의 생애가 이것과 관계가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나 보네요. 제인 오스틴에 대해서도 조금 길게 이야기해도 되겠고, 아까 이 페니 버니가 제인 오스틴에게 영향을 미쳤는데 제인 오스틴 얘기도 하다 보니 이 페니 버니와 제인 오스틴이 좀 같은 계열인 것 같아요. 뭔가 비슷한 사람들인가 본데요. 제인 오스틴은 오만과 편견을 쓴 작가입니다. 오만과 편견이라는 영화도 있었고요. 어디서 제인 오스틴, 그러니까 제인 오스틴이 쓰는 오만과 편견을 영화한 것도 있는데 제인 오스틴의 생애에 대해서 영화를 만든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인 오스틴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키라 나이틀린가? 그 호주 출신 배우가 있는데 그 사람이 주연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아마 오만과 편견에도 출연을 했을 거예요. 아닐 수도 있는데, 제 기억이 잘못될 수도 있는데, 뭐 그런 거 한번 보셔도 상관이 없겠죠. 괜찮게 만든 영화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샬롯 브렌테, 에밀리 브론테. 가만히 있어봐. 이 이름도 들어봤는데? 경의를 표하거나 눈 덮인 하워즈 목사관의 경관을 묘사할 수도 있겠죠. 가만히 있어봐. 하워즈 목사관. 그러니까 뭘 아는 사람한테는 이게 어디 작품에 나온 사람이거나 누구 어디를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왜 하필이면 여성과 픽션이라고 했을 때 픽션. 잠깐만. 픽션. 우리 여러분 지금 혹시 픽션이라는 단어를 생각하고 있었나요? 픽션은 허구죠. 넌 픽션 하면은 마치 다큐멘터리 같은 실제 있었던 일인데 여성과 픽션, 제인 오스틴. 그럼 이제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오만과 편견은 주인공이 여자예요. 그리고 그 주인공 가족에 나오는 그 자기와 같은 자매들, 그리고 여러 딸들을 가진 그 집, 거기에 극성맞은 엄마가 있어서 이 딸들을 좋은 남편 또는 돈 많은 남편과 결혼시키려고 합니다. 주인공은 정말 여기 출연한 그 소설에 등장한 사람 중에 제일 부유한 사람과 결혼을 하는데, 그러면서도 사실은 진정한 사랑을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약간 조금 마음에 안 들지만 그런 작품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여성이 가지고 있는 심리 또는 여성에 대한 사람들, 그 시대 사람들의 생각,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과 픽션이니까 여성이 등장인물로 또는 주요 인물로 등장하는 픽션, 이런 것도 될 수 있고, 아니면 여성이 쓴 픽션, 이런 것도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뭐 다른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만약에 제인 오스틴이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 샬롯 브론테가 뭐냐, 이런 것들을 모르시면 알 수 없죠. 근데 이제 그 책을 그냥 읽으면서 눈이 딴 데로 벗어나지 않으면서 읽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벽을 맞이하면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간단한데 마치 그러면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다음, 미트포드 양에 대해서 상황이 허락한다면 농담을 섞어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이고, 조지 엘리엇 나오는데
그냥 넘어가도 상관없습니다. 이걸 꼭 어떻게 하는 게 맞느냐 이게 아니라 취미로 읽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귀찮으면 냉장고에 있는 거 그냥 꺼내 먹거나 냉장고에 있는 걸 좀 만들어 먹는데 그 요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럼 내가 나가서 사와야 되나? 그걸 누구한테 물어봐요? 나 나가서 꼭 사와야 돼? 본인이 하고 싶으면 하시는 거고 아니면 아닌 겁니다. 자, 만약에 근데 이제 사오면은 본인이 내고 싶은 그 맛을 느낄 수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샤롯 브론테, 에밀리 브론테 이게 뭐지? 찾아봐서 나오는 것이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이 글을 읽는 것에 뭔가가 포함이 되겠죠. 그럼 그거 하고 싶으면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여기 볼게요. 자,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니 여성과 픽션이라는 단어는 그리 간단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성과 픽션이라는 말은 여성과 여성이란 어떤 존재인가를 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구나. 어쩌면 여러분은 이미 그런 의미로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자, 페이지 넘어가기 전에 한번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여성과 픽션. 그럼 여성이라는 단어, 픽션이라는 단어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여성과 픽션이라는 게 이렇게 이웃하거나 어떤 식으로 연결을 줘서 엔드로 좀 연결이 돼 있는데 그냥 독립적으로 각각 여성은 무슨 뜻이고 픽션은 뭐야 이런 게 아니라 여성과 픽션이라는 것이 어떨 때 언급되느냐 또는 어떤 의미로 사용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죠. 여성은 그냥 성별 중에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뭐 여성하면 남자 하면 그렇다고 뭐 남성 우월주의, 남성 중심주의 이런 게 떠오르는 분도 있을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여성 하면은 성차별, 페미니즘 이런 게 떠오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픽션하고 관계돼서 여성 픽션, 여성과 픽션 하면은 여성은 여성인데 픽션과 관련된 여성이라는 게 마음속에 좀 나올 수 있죠. 또 없으면 뭐지? 하고 없는 상태에서 왜 여성과 픽션을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 이렇게 우리가 좀 알아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지나가는 건 필요해요. 그 다음에 각각의 단어가 혼자 쓰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 앞뒤에 단어가 있게 마련이고 이렇게 제목처럼 툭 튀어나왔을 때도 적어도 두 개, 그러니까 여성과 픽션이라는 각각의 단어 의미가 아닌 두 개를 결합했을 때 떠오를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생각을 하는 게 필요해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제안한 게 이제 여성이 쓴 픽션 또는 여성이 등장하는 픽션 또는 여성의 아니면 뭐 어떤 가치 뭐 그런 것들을 지향하는 픽션 뭐 이런 갖가지가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그랬더니 또 그런 얘기가 나오네요. 여성과 여성이 쓴 픽션이라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여성과 여성에 대해 쓴 픽션이라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단어를 글에서 문장에서 만났을 때 이게 무슨 얘기지? 했을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방향 몇 가지를 이 책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그래. 그러니까 이 책을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단어를 만났을 때 뭐뭐적 뭐뭐라든가 뭐 인식론적 파악 이러면 파악이라는 단어와 인식론에 대한 생각을 하겠지만 그 두 개를 합쳐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합쳐서 생각하는 능력도 좀 연습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세 가지 의미가 한데 얽힌 것을 뜻할 수도 있겠지요. 아마 이 사람이 이것도 될 수 있고 저것도 될 수 있어 뭘까요? 하고 이렇게 수수께끼를 맞히는 게 아니라 일종의 제안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생각해보고 이런 면에서 생각해보고 이런 것들이 여러 개 다 해당된다고도 한번 생각해서 해봐라. 뭐 그렇게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자유롭게 읽는 거예요. 너무 바쁘게 읽으면 이런 생각을 다 못하거나 이런 생각들을 하기에 너무 버거워질 수가 있지만 여러분이 멈춰서 읽으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고 또 읽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죠. 읽어보는 게 더 유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같이 이 책을 읽거나 여러분이 다른 책을 정하면서 제가 영상에서 이 책을 읽으면서 같이 했던 것들을 여러분의 읽기에 적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잘 마음이 쫓아가지는 못하거나 낯설거나 또 그런 세밀한 부분, 어떤 뉘앙스, 그 상황이 주는 분위기라든가 그 상황이 실제
어떤 일로 인해서 일어나고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지 뭐 등등의 생각들이 마음속에 좀 이렇게 잘 그려지지 않는 거예요.